안녕하십니까. HR티스트 김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AI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직장인한테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는 분명히 관리예요. 근데 모든 새로운 도전들, 어떤 변화들은 모두에게 사실은 갈립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근데 AI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는 분명히 기회적인 요소로 작용할 텐데 또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림길이 뭐냐? 누구한테는 위기고 누구한테는 이게 위협일까? 그 기준점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가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일로 볼게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큼 축적하고 있는가, 숙련돼 있는가, 거기에 경험치까지 많은가. 그러니까 토탈로 이건 보통 도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I는 도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점이 크게 갈려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메가 트렌드가 오면은 기회이자 또는 위협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지금 여러분들 많이 좀 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무덥죠. 그 수년간 한 3년 동안인가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여름에도. 그것도 버스 안에서도. 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또 거리를 걷는 것조차도 마스크를 착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엔 엄청난 메가 트렌드인 거죠. 이 코로나가 말 그대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때 많이 무너졌죠. 지금도 뭐 휘청휘청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코로나가 왔을 때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위협적으로 느꼈지만 또 일부는 화랑이었어요. 일단 마스크, 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약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극장들 안 가니까 OTT가 이제 활성화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빛과 어두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그럼 지금 이제 AI란 말이에요. 그럼 AI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궁금한데 과연 여러분은 위기인지 아니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교육 주제 자체가 AI에 관련되는 이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AI 관련되는 교육을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강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혼동기예요. 하지만 A라는 그 기술 자체가 강사, 컨설팅 또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도메인, 그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큰 도구입니다. 어찌보면 기회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쪽 입장에서 보면은 가령 콜센터 상담원,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들한테는 AI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향도는 크고 작음은 조금은 변동을 했겠죠. 또 그 자체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에 따라서는 위기를 감수하고 또는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AI는 분명 이들에게는, 이들 직무군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핵심 인재의 어떤 기준,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불과 한 이틀 전인가요?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신문 기사인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지금 뭐 호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뽑을 때 많이들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AI 활용 부분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는 큰 기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AI 활용 능력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류를 안 자기소개서를 안 보겠대요. 그냥 장시간 동안의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그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AI 관련되는 실무 능력과 결과물, 성과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원들 역량 평가할 때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AI 전환이 된 시기에 필요한 역량 부분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서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다른 항목에서 높았던 비중은 줄어들고 AX라는 이 역량, AI를 다루는 적응과 활용에 대한 능력 부분을 진단을 하고 그걸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시장, 그 직장인들,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장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는 다 AI 관련되는 거예요. 물론 혼선은 있어요. AI 기술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냐, AI를 활용해서 실무에 뭔가 도움되는 어떤 기술, 성과를 만드는 것, 이거 좀 약간 구별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구조는 몰라도 운전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딱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조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 지금은 좀 혼선이에요. AI 자체, AI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하나.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인데 지금 혼선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모아놓고 직무에 도움되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데, 100가지의 가령 뭐 10가지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AI 활용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결국 공통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활용의 관점에 보면은 이게 지금 큰 도움은 또 안 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은. 이런 혼선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 놓고 보면은 누구나에게는 기회적인 것도 있고 분명히 위협적인 것도 있을 거다. 문제는 이거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 요소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거는 AI는 도구로서 큰 유용한 도구다. 생산성,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은, 그리고 나타내는 결과물은 상당히 투여하는 관심, 노력 비해서는 크다. 질적인 것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기술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단점을 많이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항목들, 요소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직장인이라면은 자신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AI는 기회가 된다. 그게 없으면 이 자체를 기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그리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 문제, 갈 곳이 없어. 내비게이션이 없어. 이러면 힘든 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운전을 잘해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어.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질문의 관점에 스스로 답을 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한 건 대부분은 AI 그 자체를 모르는 것보다는 직무 전문성이 부족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크다. 가령 새로운 그 핸드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삼성 갤럭시를 쓰시던 분조차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은 또 새로운 기능을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플 아이폰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더 많이 배워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능을 아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핸드폰을 써서 내가 하는 일상에 뭔가 도움을 더 좋은 기기를 산다는 얘기는 더 편리함, 더 효과성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직무 전문성이 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AI는
기회로 유용한 도구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AI를 활용을 하면은 나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줘요. 사실 저는 이 관점에서 되게 지금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고 결과물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입사자 또는 부서 전입자, 뭔가 새로운 직무를 맡았어. 그래서 90일 이내, 뭐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 이내 전임자 수준만큼 내가 따라가야겠다, 따라잡아야겠다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도와줄 거냐, 나를. 이제는 AI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AI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가장 훌륭한 전문가로서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1대1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인문 경영은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 직무 전문성 관련해서는 확실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사실 그 관련된 교육과정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에 대한 교육인데요. 제 블로그 가시면은 검색하면 뜹니다. 직무 전문성, AI를 활용한 직무 전문성, 즉 1대1 코치로 만들 수가 있다. 네이버에 있는 제 블로그 HR 리스트로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주관하는 자체 공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주말 또 주중도 합니다만은 이 안에 보면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1대1 코치 만들기,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교육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어떤 상황이 되건 자신에 맞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코치 역할을 해주는 AI를 만든다는 거예요. 채팅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린 겁니다. 시간은 2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오후반 이렇게 세 타임이 있는데 뭐 편하신 시간대에 선택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운영할 때 이 교육은 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이후부터 10월까지 일정이 이제 나와 있고요. 토요일입니다. 물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교육 담당자 계신다면은 출강도 가능합니다. 요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직무 전문성을 높여야겠다. 그래야 또 사실 AI를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취지에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회사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리스크도 좀 있어요. 보안 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어떤 회사에 축적돼야 될 지적 자산이 분산되는 건 아닌지, 누수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는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와 구성원들이 능력과 역량 개발에 AI가 큰 도움을 줘요. 물론 AI는 어떤 반복되는 일들을 자동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동화란 부분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개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단순 반복, 빈도가 높은데 난이도는 낮아. 가중치도 낮아. 그런데 해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해줘요. 어느 AI를 쓰더라도 채팅창 안에서도 충분히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앞서 제가 얘기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1대1 코치 역할도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 AI 기술 자체는 발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과제가 뭐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사 내부에 규정 절차 도구가 있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AI는 업무 자동화도 가능하게 해주고, 내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의 그 노력의 양, 시간과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축소, 절감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효과는 또 어느 정도 만들어줘요. 이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면은 말 그대로 뭐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을 결과물과 내가 머리를 쓰지 않고 AI의 힘을 빌려서만 만든 결과물이 나오면 남들이 봤을 때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당연히 AI의 전체를 오전 사람은 설명력이 떨어지겠죠. 즉 설득하기가 어렵겠죠. 중요한 건 실행을 할 때 실행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모르니까. 이런 맹점도 있어요. 그래서 AI는 전제 조건이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거고요. 목표와 현재 수준 간의 갭이 있을 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AI를 통해서. 근데 사람이 이 기능이 없으면 AI가 스스로 기획, 실행, 검증, 수사 다 해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AI 결과물은 그 사람의 몫입니까? AI 결과의 몫입니까? 회사 내에서는 개인의 몫으로 판정을 해요. 그럼 AI가 잘하면 다행인데 모르면은 안전 결과 나오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AI에 의탁했을 때 만든 결과물이 항상 옳은 거냐, 타당한 거냐, 그건 누구든 몰라요. 검증을 해봐야죠. 따라서 직무 전문성이 부족할 때 적극적인 AI 활용은 사실은 AI가 만든 결과물은 만약에 이 사실을 의사결정권자가 알고 있다면 안심하면서 결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실무자가 알고 한 건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한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의 검증을 하겠죠. AI를 얼마큼 썼는지 그리고 AI 결과물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뭔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컨트롤 할 건지 그 부분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AI에 전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안 한지 부분이 사실은 일을 잘했다 못했다에 또 기준이 되는 것도 기준이 돼요. 그걸 또 걸러내는 게 또 의사결정권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어쨌거나 직무 전문성이 있다면은 AI는 분명히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이 높고 AI 활용 능력이 높다면은 당연히 회사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원들 역량 평가에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미 직무 전문성은 뭐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높은 수준이에요. 남은 건 이제 활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들이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임원 또는 직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AI 활용에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삼성이 하니까 또 비슷한 기업들은 또 하겠죠. 또 원청사가 하니까 하청사는 또 안 하겠어요? 또 하겠죠. 아니, 난리 났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서로 간에 결과물, 일의 결과물, 뭐 페이퍼가 되든 노데이터가 되든 데이터의 뭐 분석 자료가 되든 어떤 일의 결과물이 있으면 서로 좀 의심할 것 같아요. 이거 네가 했냐 아니면 AI가 한 거냐. 근데 이게 쌍방이 해당 분야의 직무 전문성이 있다면 결과물을 갖고서 분명히 검증 가능해요. 직무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는 검증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옥석을 가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아리까리한 거, 의심스러운 거는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을 해보면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만든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또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는 이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 과거에는 당연히 그 담당자가 직접 했을 거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했을 거다. 근데 지금은 AI 썼지 않았을까? 어디까지 썼을까? 과연 이게 맞나? 이런 부분 쪽에 생각을 갖고 접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현상이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거로 갈지 아니면은 이런 의심들이 조금 감소가 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는 분명한 당분간은 그런 경계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리더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일 생긴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차관점은 이겁니다. AX, AI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일을 할 때 AI가 뭐 존재는 하진 않지만 옆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코치 역할도 해주고 동료도 해주고 또 후배 또는 뭐 보조자가 돼주기도 해요. 다양한 역할을 사실은 수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숙련된 사람이라면, 담당자가 자신이 직무에 관련되는 숙련된 사람이라면 AI는 도구로서 끝내줘요.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구 이전에 일단 내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크게 갖고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 1:1 코칭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또 뭐 상담 환영합니다. 큰 시간도 안 걸려. 아주 쉬워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 블로그에 보시고 연락처도 있고, 물론 여기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뭐 사실 오늘은 뭐 교육 그 소개는 사실 아니에요. 다만 AI가 기회냐 위협이냐, 위협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 전환되려면 필요한 것은 직무 전문성의 확보다. 부족하면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러니하게도 AI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나의 학습 파트너이자 멘토자, 코치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가능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한 바깥 사람과의 그 멘토 없어요. 근데 AI만 통해 가지고 AI를 학습하고 있고, AI를 활용해서 실제 HRD 식무, 리더십 발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AI 도움을 받으면서 저 자신조차도 지금 능력 개발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교육 사업자니까 컨설팅이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교육 과정들에 지금은 다 AI를 활용해서 시연할 수 있고, 그거를 잘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전과 확 달라진 거죠. 실제 AI를 실무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 어렵지가 않다. 전제 조건, 그 직무의 전문성이 있다면. 그 전에 저희 역할은 직무성이 부족한 사람한테 AI를 이렇게 쓰시면 직무 전문성이 늘어나요. 여기까지 역할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할도.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AI 관련된 글이 많아요. 제 블로그 가셔가지고 AI로 검색을 하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 블로그에 가셔서, 블로그 뭐냐고요? 네이버 블로그 HR디스트, 여기 로고 있죠? 이걸로 검색하시면 제 것만 떠요. 사실은 다 이게 상표 출연돼 있어가지고 저만 뜹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주시고요. 이렇게 영상 자료도 있어요. 유튜브 안에 이미 AI 관련되는 그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아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근데 기회를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앞서서 지금 제가 호루라기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물론 편협된 시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HRD라는 실무만 놓고 본다면, 리더십이라는 그 주제에 놓고 본다면 저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AI는 여러분에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설령 위기라 느끼시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직무 전문성을 높이면 된다. 어떻게? AI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게 어렵냐? 쉽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